지금까지 영어 유치원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점을 유념하여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유치원의 목표는 아무래도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인지, 교육 철학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영어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R&D, 즉 교육 개발 부서가 있어서 교재 연구나 커리큘럼 연구,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것을 적용하는 등 비교적 탄탄한 교육 과정을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개발 부서에서 있었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모든 프랜차이즈의 커리큘럼이 다 흠잡을 데 없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 나름의 철학이나 이유, 또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 향상을 위한 완벽한 커리큘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좋다는 것만 짜깁기 한 것인지, 분명한 교육 목표와 철학이 있는지, 이왕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루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인지, 연령대 발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하고 과한 선행으로 영어 리딩 레벨만 빼는 것은 아닌지 등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체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니즈를 즉각 반영시키는 유연성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스펠링 테스트를 매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라이팅 숙제를 주말에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개별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반 전체나 혹은 과정 전체가 실행 가능하냐의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 지점이 있는 경우 이걸 자율적으로 지점에 맡겨서 운영하라고 허락하는 곳도 있고 또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곳도 있고요. 반대로 개인 영어 유치원의 경우 대형 어학원 출신의 관리자들이 나와서 세운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밀함과 독창적인 과목 등을 커리큘럼에 담아서 대형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결정도 수월하고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기도 사실 큰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이런저런 요구나 니즈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주먹구구식도 상당하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 연계 여부인데요. 연계되는 곳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완벽히 5대5로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다니던 원을 계속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자체에도 적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으로 덜 부담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파악도 이미 된 상태일 때니 비교적 수월한 1학년 초반부를 보내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초등 프로그램이 알차고 매력적이라고 판단될 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계가 아닌 경우 아예 다른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에 조금은 변화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환경 면에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스피킹 강화를 원한다거나 리딩 중심의 수업을 원하거나 발표나 너블 수업을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강사 100% 수업 여부인데요. 이걸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발음뿐만 아니라 북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영미권 출신의 선생님들을 통해 그 나라 문화까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시는 한국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의 사소한 문법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토네이션, 아이들과의 대화, 질문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원어민보다 부족하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미권 선생님들에게 수업 받는 것이 배움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민과 한국인 선생님의 근속 연수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강사 역량을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일했다고 전부 다 일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못하는 경우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어학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좋은 강사 구하기인데요.
그만큼 아이들도 잘 지도하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강사 찾기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업무 강도도 높은 곳들이 많아서 몇 년 동안 길게 일하는 경우는 요즘은 드문 편입니다. 오래 근무하는 강사들은 노련미는 확실히 있지만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첫 해에도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경험상 전공도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일에 대한 유연성,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자나 관리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원어민 강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고 또 학부모 의견이나 불만 접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반영해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예고치 못한 일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지,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 편인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죠.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종일반이 있다면 많이 등록하시고 또 프로그램만 괜찮다면 정규 시간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워킹맘인 경우 기관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고 어떤 분들은 커리큘럼보다도 종일반이나 방과 후 수업 여부에 따라서 고르시기도 합니다. 커리큘럼도 좋고 위치도 좋고 셔틀도 다 되는데 오후반이 없으면 등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분부터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